어, 홍금석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인가 싶더니 제법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건강 관리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걷기와 요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면역력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체온 관리를 하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옷을 잘 좀 챙겨 입고 다니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그 예방 접종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서비스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맞아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에 좀 일찍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법이 있으셔야 또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네. 스트레스는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가지려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그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네. 동네 산책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주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 걸으면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산책하면서 지나는 그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계절의 변화가 또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온 부분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도에 가족계의 협회로 창립을 하였고요. 2006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네, 지금과는 다르게 60, 70년대에는 인구 과밀이라든지 또 빈곤이 아주 큰 문제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계획 사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피임 방법을 보급하고 또 성교육을 시키고 한 자녀 낳기 캠페인도 했습니다.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1983년도에 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23년도 그 합계 출산율이 0.72로 한 명도 되지 않는 초저출생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또 결혼, 출산, 양육의 친화적인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구 변화와 함께 저출생 관련한 그런 조사, 연구, 또 홍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막 기록도 하고 기억을 해봤는데 큰 틀에서는 초창기에서는 좀 산하 제한 정책이 주요했다고 하면 지금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 정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과 출산, 육아 부분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임신, 출산, 육아 종합 관련해서 그런 아이사랑 사이트가 있고요. 또 러브플랜 사이트도 있고 또 수요정보 알림이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네, 임신, 출산, 육아 종합인 그 아이사랑에서는 시간제 보육 안내라든지 보육료 결제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 종합 상담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러브플랜 사이트에서는 성건강, 위기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성피임 교육, 또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요정보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요 시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집단 지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백인의 앞바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앞바다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시도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아빠 백인을 선정해서 육아 멘토링과 또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아빠들이 육아를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육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양육에 대한 경험을 함께하고 실천하기 위한 확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사실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이가 뭐 지금은 뭐 성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백인의 아빠단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백인의 앞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주간 미션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멘토가 제공하는 주간 미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건강 또 놀이, 일상 이런 것들로 주제를 정해서 주간 미션을 제공을 하면 아빠들이 아이와 집에서 그거를 수행을 해서 예. 그 커뮤니티에 온라인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관계,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5월에 발대식을 했고요. 포바오 집 짓기, 그다음에 6월에는 이제 잠사박물관에서 옷 입다기 네. 체험, 그리고 8월에는 그 위급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을 네. 해서 또 잠시 그 더위를 잊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 세종 그 전통문화 체험관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우리 가족 접시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예. 또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또 캠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행한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또 육아 아빠들 간의 그런 육아에 관한 것을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예. 그 자녀와의 그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빠와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가족이라든지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네. 저는 성장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네. 참여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주 어린 자녀를 뒀다고 하면 참여하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예. 가족들 간에 아니면 아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희 세대에 뭐 제가 60년대생이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거의 엄마들이 육아를 하는 것을 뭐 기본으로 대부분 그랬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백인의 아빠를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아빠들이 이렇게 직접 육아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백인의 아빠들이 그 육아 참여는 아이의 그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 관계는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가정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도 크지만 아빠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그런 성장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개인, 가족, 그런 사회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아이의 그 언어 발달이나 신체 발달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의 엄마 중심의 어떤 사고가 아닌 아빠 중심의 사고도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결과도 검토도 해보고 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해. 앞서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그 이번 그 성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성과를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참여하신 가족들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의 그런 협력과 소통이 가정의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고 또 이런 주간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아빠도 육아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가정 내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도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아빠는 아빠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또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런 미안한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육아는 함께 할 때 아이도 아빠도 또 엄마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아빠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빠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또 육아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육아하면 당연히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아빠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육아 이렇게 백인의 아빠도 활동하면서 육아의 방법을 알으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방법을 알으니까 아 육아가 즐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인의 아빠의 그런 어떤 역할 모델이 초보 아빠들에게도 육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 정말 세계적으로도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일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일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식 개선을 우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식 개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출생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그런 파급에 대해서 가치관과 그런 이제 폭넓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구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결혼, 출산, 양육의 의미, 그다음에 양성평등 의식 등 이런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대상별 맞춤 인구 교육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의 의미, 일생활의 균형, 그리고 세대 간의 이해 등 그런 내용으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한 번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교육 쭉 이루어지다 보면 단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좋은 역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난자냉동 시술비는 이제 최근에 통계청 그러니까 인구 동향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 평균 초혼 연령의 남성은 34세, 여성은 네. 31.5세로 2003년도 그러니까 20년 전보다 약 4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모의 엄마의 그 평균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34세로 2003년도에 비해서 4.4년이 상승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네.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35세 이상의 고연령 산모가 네. 또 비중이 36.3%로 36%나 되는군요. 예, 굉장히 네.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연령층의 가입력을 보존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난자냉동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자냉동은 난자가 건강할 때 채취해서 냉동시켰다가 네. 필요할 때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난자냉동 시술은 현재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협회가 존속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 인구 문제에 있어서 출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 시급하죠. 젊은 층이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결혼과 출산 관련 제도가 또 누구에게나 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그 2023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여성은 9만 672명, 그래서 72%, 남성은 3만 5,336명이 참 활용을 해가지고 예. 28% 사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남성의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 14일 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 결혼 출산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월에 조사를 했고 또 9월에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9월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겠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네, 저도 그 나왔다고 보도 봤습니다. 네. 합니다. 이게 출생 정책에 있어서 출생 정책에 관한 그런 질문에서 주거, 양육, 또 일가정 양립 중 어느 정책이 제일 우선적으로 꼽냐고 했을 때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꼽았고요.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이 설문조사에서도 또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게 뭐냐는 질문에는 네. 엄마 아빠 육아기 유연 근무 활성화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저희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도 불과 한 3,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부분은 정말 남자들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여서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만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뒷받침이 되고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인식 개선이 또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성피임 교육과 인구 교육이 있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에 웬 성피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성피임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특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 건강과 피임 정보 등을 교육을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또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 전후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렇군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인구 교육인데요. 저희가 인구 교육은 전 국민이 사실은 대상입니다. 뭐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인, 노년기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는 양성평등 이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그런 직장 문화 조성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을 담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변화 대응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 등 그런 내용을 해서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무슨 효과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그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의 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아이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누구나 다 아빠, 엄마는 초보 아빠, 엄마들이잖아요. 이런 초보 엄마 아빠들 위해서 또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초보 부모 교육은 자녀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육아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산부 대상으로는 임산부 요가라든지 신생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대상으로는 베이비 마사지, 또 깍꿍 뮤직, 스칸디 오감놀이 이런 것들을 체험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에서는 아빠들을 참여시켜서 임산부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편지를 한 줄 쓰기라도 편지를 해가지고 서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부들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군요. 예. 공감대가 네. 형성이 컸군요. 네. 예. 그러니까 임산부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그 어려움을 좀 알겠다라는 거죠. 네. 예. 자, 본부장 지금까지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야 될지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저출생 대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산부를 배려하고 또 육아는 함께하고 또 육아휴직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의 표정을 보면서 자신감이 차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도 동참하셔서 좀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또 잘 키우시고 해서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BTV